5, 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네, 안드로메다로 간 미국 시혼이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두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박주민 변호사 또 홍상희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시사 안드로메다 방송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제 우리가 어제 새벽에 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인터뷰했던 방송이 나갔죠. 야 주위 반응이 뜨겁습니다. 폭발적입니다. 예. 새벽에 정말 단잠을 이뤘답니다. 추미애 대표의 그 좋은 그 목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잤대요.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네. 네. 아니 뭐 추미애 대표랑 친해요?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처음 보니까 만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처음 본 거거든요. 대화 나누는데 엄청 친한 척하더만. 추미애 대표님은 저를 안다는 느낌이 드시는지 팔짱 끼고 사진 찍었잖아요. 또 잘 있었지 이러시는데 사실 처음 봬요. 뭐 만날 일도 없고 아마 뭐 아침마당이나 TV를 많이 보시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추 대표가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 보고 네. 오랜만입니다 그러더라고. 네, 처음 네, 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제가. TV에서 많이 네, 보고 네. 그랬다. 전 싶은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네. 목소리 그리고 뭐 좋으시고. 댓글에도 좋은 얘기 많았고 네, 네. 일단 추미애 대표가 아주 좋은 느낌을 받고 갔다고 네. 꼭 전해달라고 제작진에게 그런 말을 또 아우,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하고 자 시사 안드로메다에 대한 주변의 관심이 너무 뜨거운데 네. 앞으로 더더욱 우리가 매진해서 네, 열심히 할게요. 그냥 하면 돼요. 아 열심히 하면 잘 안 돼. 네, 열심히 하면 잘 안 돼. 잘해야 그냥 돼 그냥. 예.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 헛발질 할 수 그 있어요. 세 명 중에 한 명을 열심히 해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홍 기자님 열심히 하시고. PD도 있고 작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뭐 열심히 해. 그렇네요. 열심히 할게요, 저는. 그래,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일요일 방송에서는요 시사 이슈를 한 가지 잡아가지고 완전 정복해보는 오늘 주제는 수리온입니다. 수리온이고 이거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 그죠? 뿌리 깊은 방산비리. 어렵습니다. 제가 한 그 1980년대에 있었던 네. 그 이야기부터 한번 쭉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예. 우리 방송 이제 라디오 버전 또 팟캐스트 버전 나오지 않습니까? 팟캐스트 버전에서는 기자들만 볼 수 있었던 암흑의 뉴스, 일명 찌라시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 홍 기자님이 갖고 와서 요거는 정규 방송에 넣는 게 낫지 않나요? 재밌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요거. 드는데. 라디오에 넣으라고요? 요거 라디오 되나요? 넣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넘어오세요. 학교로 오시면 돼요. 밖에 오시면 됩니다. 밖으로 넘어오세요. 예. 그러니까 구수한 욕도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는 우리가 뭐 30분, 40분 나갑니다만 팟캐스트는 한 1시간 한 시간 나간다.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오셔서 또 박시훈 변호사의 또 막말을 또 팟캐스트에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굉장히 모험생입니다. 표준말을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시사 안드로메다. 지금 이 소리는 당신의 지적 허영심이 쌓이는 소리입니다. 무엇이든 정리해드립니다. 총정리. 오늘 첫 번째로 탈탈 털어볼 이슈 빗물도 샌다는 한국형 헬리콥터 수리온과 뿌리 깊은 방산비리입니다. 야, 저는 사실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게 국민의 정말 피와 땀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진짜. 이게 수리온 아니겠습니까? 네. 수리온의 개발 제작. 그런데 이게 이렇게 철저하게 부실 덩어리로 만들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중간에 이 부실에 대한 이득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군법무관 생활을 하면서 수리온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군생활 한 10년 했죠? 10년을 제가 근무를 하면서 이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 수리온을 하기로 했었어요. 맞아요. 개발 기간을 네. 보면 2006년 6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6년 이상 걸렸는데 2012년 6월까지 개발했고 네. 개발비가 무려 1조 3천억 원. 1조? 네. 1조. 이게 한국형 기동헬기 만든다고 우리 기술로 한 거거든요. 실전 배치는 2013년 5월에 이미 됐는데 앞서 나왔지만 빗물 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말이 되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검찰이 최근에 이 카이라고 그러죠. 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방산 비리 혐의 잡고 압수수색하고 네. 수사에 착수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감사원에서 2015년도에 이미 이 수리온에 대한 그 비리 혐의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사 안 하다가 또 뭐 야당에서는 왜 지금 하냐.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거 아니냐. 정권 들어섰을 때 국방개혁한다든지 방산비리 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 아니냐. 군기 잡는다는 거. 근데 또 여당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고 감사원에서도 내사를 벌여왔던 문제다. 그래서 정치적 쟁점으로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방산비리 척결에 이 수리온 계기로 나서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수리온이 엉망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예. 이게 감사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는 조금 더 살펴보고 하고요. 일단 이 수리온이 뭐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수리온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박 예, 변호사가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자료를 보면서 들었는데 이 기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앞유리가 내구성이 약해서 쉽게 파손이 된답니다. 이거 전투 기동 헬기예요. 그렇죠. 파손되면 안 돼요. 자동차 유리도 잘 파손 안 돼요. 자동차 햄마로 때려 깨도 부사질까 말까 하는데 네. 그리고 그리고 표준어 잘 구사하시네요. 해머요, 해머. 두께가 빠삭볼까 네. 뭘 표준어 써주시기 또 바랍니다. 문제는 네. 헬기 내부에 빗물이 많이 아. 유입될 수가 있어요. 헬기 내부에 빗물이 유입된다. 이게 빅물이세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엔진도 문제예요. 엔진도 규격이 입증되지 않은 엔진을 지금 사용했다 그러고요. 결빙 성능 시험도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와가지고 언다 그러면 못 가죠. 가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중에서 떠서 날아다니는 게 헬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위쪽은 찬공기가 많은데 공기 흡입구로 들어올 때 결빙이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아니, 고장이 된다고. 근데 이거 기동 헬기니까 우리 병사들 실어 나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비 맞고 다 하는 거예요, 얼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수리온이 지금 병사들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경찰청, 소방청 그렇죠. 이쪽으로도 다 가요. 들어가 있죠. 또 실전 배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큰 문제인데 저는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헬기니까 프로펠러가 돌지 않습니까? 네. 프로펠러가 3, 2, 1. 동체에 부딪힌대요. 장난감이야? 이게 뭐야? 장난감이야? 너무 각도를 잘못 만들었나? 왜 그랬지?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네. 이 사단장 지휘 헬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네. MD-60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걸 타면 사단장이 이제 어때 전방 순시 갈 때 그걸 타고 갑니다. 제가 사단장님 좀 졸라서 한번 탄 적이 있는데 밑에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붙여놨어요. 청테이프 이런 걸로. 그래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위험하나 이러니까 그래도 이게 있는 게 어디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무렵에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기동 헬기를 만들자면서 정말 야심차게 이걸 만들었어요. 수리온을. 근데 지금 드러난 결과에 따르면 솔직히 이 말씀 드리기 뭐한데 정말 스카치 테이프 만든 헬기랑 똑같아요, 이거는. 엉망이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그리고 가망 인증 이런 것도 지금 문제고 낙내 보호 기능도 지금 없다. 21개 장비만 설치해가지고 낙내 보호 받는 것도 정말 극단적인 경우 낙내 치면 전기 통하고요. 눈 오면 얼어버리고 프로펠러가 부딪혀가지고 동체하고 부딪히는 경우 생기고 비 오면 비드가고요. 유리창이 약해가지고 해머로 때리면 부서지고요. 아니 1조 2천억 들여서 뭘 이런 걸 개발했나요? 기동헬기인데 지금 실전에 배치돼 있고 60대인가 배치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 있으면 이거 언제라도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아찔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쨌든 이게 이 수리온은 문제가 있는데 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온 건 카이예요, 카이. 네, KAI. 항공우주산업. 네. 이게 공기업이 아닙니다.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뭐 어쨌든 국가기관이라고 그렇죠. 보는 게 낫죠. 근데 네. 주식회사 형태고, 근데 대주주가 다 이제 공기업이니까 그런데 네. 어쨌든 형태는 완전한 공기업은 네. 아닌 걸로 그렇죠. 보이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반공기업쯤 되겠죠. 그렇죠. 그래 보는 게 맞겠죠. 네. 법인이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 입김이 사장 임명하는 데 상당히 작용합니다. 네, 작용해서 맞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장이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니까 스스로 물러났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하사장. 네. 이 하사장이 임명이 되는 거죠. 2013년 4월에 네. 대표이사로 선출이 되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들어올 때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상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실세를 등에 업고 온 거 아니냐. 뭐 문고리 3인방이 압력을 넣은 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들어오기 전부터 뭔가 지금 뭐 횡령 부분이라든지 뭐 문제가 좀 있어서 특히 상품권 같은 것도 좀 문제가 됐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 하사장의 이 부인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좀 있다라는 좀 소문도 있고요. 문제는 이제 결국 카이에 와가지고 지금 감사받는 핵심 부분은 52억 가량의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이걸 어디에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를 뇌물이나 딴 데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가능성은 게 있는 거죠. 수사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민정이에요. 당시 민정 수석이 아마 곽상도 지금 곽상도 저 국회의원이죠. 의원일 텐데 당시 민정에서 하 사장의 부정 행위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서 내사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임명이 되니까 이거를 검찰로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이 알고 있었으면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니, 민정은 대통령의 손발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 대통령은 하 사장을 사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홍 기자가 잠깐 지적해 준 것처럼 2015년 10월에 감사원이 검찰의 카이 수사를 의뢰합니다. 네, 카이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이 원가를 부풀려서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라는 네.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검찰은 이 결과가 감사원에서 발표되기 훨씬 이전부터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있죠. 알고 있다 봐야죠. 근데 여태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 네.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이 이 수리온 관련해서 기념 행사들을 다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불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갈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게 이상하다 뭐냐면 보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감사원도 알고 있었고 검찰도 알고 있었고 민정도 다 알고 있었는데.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카이 행사장에 참석을 해서 예. 카이에게 그 응원해주는 그렇죠. 깜짝 쇼로 비슷하게.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니 갈 일이 없죠. 갈 일이 없죠. 대통령이 뭐 군대, 육사 인간식도 경련으로 가고 이러는데 이런 데를 간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직원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뭐 헬기에 앉아 있는 모습 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발견되는 겁니다. 또 더 이상한 것은 네네. 그 방위사업청에서 감사원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불구하고 사업 일정이 촉박하다는 네.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성능 시험은 나중에 하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능 시험입니다.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마지막에 계약된 대로 그 재료가 아니면 무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결정적인 성능 시험인데 지금 우리 방산비리 수사하고 있는 거 대부분 그거예요. 성능 시험을 조작해 주든지 성능 시험을 좋게 통과해 줬을 때 그러면서 금품을 받았을 때 뇌물이나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성능 시험인데 이거를 늦추고 안 했다. 이거 자체도 사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궁금한 게 네. 검찰의 수사가 겨누고 있는 칼날의 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걸 우리가 함부로 예상할 수는 없죠. 저희가 뭐 그걸 지금 뭐 수사를- 각종 언론 보도에서는 뭐 우병우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우병우 민정수석도 얘기가 나오고 또 있고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은폐하고. 은폐하면서 하사장을 계속해서 힘을 실어줬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방위사업청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문제가 네, 되는 거죠. 수사 가능성도 지금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리온 그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정권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까지도 그렇죠.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수리온 사업 시작은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했지만 주된 사업은 이명박 MB 정부 때 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맞춰질 무렵이 아마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 첫 번째 정도니까 초반이니까 주된 사람은 이명박 때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1조 2천억의 개발비가 들어갔다면 네. 지금 방산 비리라고 하면은 결국은 비리가 뭐겠습니까? 이 1조 2천억 개발비 중에 어느 정도 작게는 몇백억, 많게는 몇천억은 이상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지금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일단은 감사에서 확인된 부분들은 뭐 상품권 이런 부분인데 그건 진짜 감사에서 확인된 거고요. 압수수색을 최근에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검찰 수사관 200여 명이 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압수수색 했는 것 중에 가장 큰 규모로 갔다 그러고 그렇죠. 지금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카이 협력업체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리고 협력업체 P사의 검사 수사를 벌여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까지 확보했다고 다가왔죠. 하니까 어느 정도 증거도 검찰에서 있을 거예요. 네. 지금 검찰에 따르면 또 디가우징 그러죠. 디가우징인가 하여튼 그 프로그램 삭제를 돌렸던 것들을 또 확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프로그램을 일반 직원들까지 삭제했던 그런 이제 돌려넣는 걸 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걸 복구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렌식이나 이런 걸 기법을 통해서 만약 복구를 한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는 부분하고 그 과정에서 눈 감아주고 돈 받건 했던 그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사실은 제2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하 사장이 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카이에 있을 때도 수출대금 환전장부 조작한 의혹이 있대요. 네네. 그래서 노사활동비 빼돌려가지고 그 돈이 뭐 10억여 원대. 그럼 그 비자금 어디로 갔느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쵸. 사실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뭐 많은 인사들이 연루가 될 수도 있겠고 금액 자체도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사실은 수리온 같은 게 1조 2천억을 들어가서 제대로 만들어져야만 우리 국방 능력이 이제 증진되고 향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외국에서 사오면 제일 쉽죠. 그렇죠. 아예 그냥 이럴 바에 하는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비리가 있고 옳게 할 수 없으면 오히려 사는 게 맞아요. 돈을 주고. 그런데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이걸 추진한 것은 뭐 국가용도 수, 항공산업 발전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명품 그렇죠. 무기. 그렇죠. 그랬으면은 이렇게 비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만약에 비리가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라고 감사원이 또 전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감사원이 그걸 알고서도 제대로 그쵸. 보고도 하지 않았다. 혹은 직무유기였던 것 같아요. 보고했는데 그걸 묵살했다든가. 네, 네. 혹은 검찰이 그걸 넘겨받아서도 안 했죠. 하지 않았다든가. 제대로 조사 안 했다. 예. 라고 한다. 근데 사실은 YTN에 그 군사 전문 기자가 있어요. 선배 한번 전화 연결이라도 하시든지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싫고 한 가지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우리의 국산 기술로 만드는 이런 수리용 개발을 그럼 지금 멈출 거냐? 자기는 이게 우려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또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건 그러니까 해야지 뭐. 방산비리하고 이거랑 분리해서 어쨌든 이런 결함이 있었던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1,000억 원 들인 홍상어도 있었고 대잠 어뢰, 홍상어도 결함이 나중에 나왔고 홍상이 가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홍상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수사 때문에 또 중단되면 그건 또 엄청난 손실이에요.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진상규명은 진상규명대로 하고 우리가 우리 기술 갖춰서 또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또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과 방산비리 척결 부분은 나눠서 해야 네,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술 개발은 우리의 기술 개발도 계속 하고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고요. 그런데 방산 비리가 있으면은 기술 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들 세금이 들어간 맞죠, 거기 때문에 맞죠. 이 부분은 맞습니다. 확실히 척결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해서 후보 시절부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네. 이게 진정한 이적 행위다. 아, 이적이 말 그대로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뭐 차세대 전투기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왜 A 비행기가 더 좋은데 B 비행기를 하지? 뭐 이런 거. 그리고 A 비행기를 만드는 국가에서 우리한테 기술을 다 전달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B로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돌이켜보면 다 방산 비리 때문에 누군가는 커미션을 먹으려고 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있죠. 네.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인데 성호성만 지금 구속됐죠. 정호성만 구속되고 둘이는 지금 밖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하 사장하고 지금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있으니까 뭔가 조금 어려운 뽑으면 안 된 사람을 대표나 사장으로 만들어줬고 거기에다가 뭔가 받았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되고요. 또 문제는 친박계 중진 정치인이 또 연루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겉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뭐 비리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더 파고 판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 될 수가 있고요. 아마 이참에 이제껏 방산비리 사건들이 좀 많았었어요.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조금 섣부른 얘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혹시 최순실 씨 연관돼 있는? 예, 저는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 외에 있었잖아요, 누가. 미란다. 네. 아, 미란다. 아, 네, 한다. 죄송합니다. 린다김. 린다김. 예, 죄송합니다. 근데 린다김 얘기도 있었는데 미란다 좋네요. 이런 거 라디오 나가면 재밌겠네요. 나가면 어때요? 예. 미란다 그- 무식해요, 저는 뭐. 음료수 얘기하는 거 맞죠? 음료수는 미린다고요? 미란다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이지. 알아. 나 변호사다 네, 보니까. 일부러 얘기한 거야.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품격 YTN 방송입니다. 우리 진행자 이렇게 무식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왜 그 최순실한테 그 충성을 맹세한 그 청장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무 관세청장이. 관세청장. 예.
관세청장 같은 경우에도 관세청장으로 사실은 그 하마평에 전혀 오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전혀 나갔던 사람이에요. 원래 하다가 나가서 뭐 교수인가 딴 거 하다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네, 갑자기 들어와서 관세청장이 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만나가지고 네. 전실 만나가지고 충성 맹세를 했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 우리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우리 추측이지만 합리적 추측이에요. 이건 사실은. 그렇죠. 네. 하수상도 하마평에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아무도 사람인데. 안 올른 사람인데. 그리고 더 문제는 내사 받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장이 됐고 사장이 됐는데 그 후에 문제적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면 저는 왜 자꾸 제가 국정농단 국정농단 사건을 네네. 하냐면 그 후에는 최순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산이 또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여기만 손댔을까. 최순실이 다른 데도 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와. 방산 연결고리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그 아까 왜 우리가 미란다 얘기했습니다만 배고파서 그래. 네, 그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옛날 얘기. 네네. 그 처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된 방산 비리 사건이 그 F-20 전투기를 도입할 때 80년대 초였죠, 그죠? 전두환 네. 정권 시절인 건데요. 이 전두환 정권 시절 때 박정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이 F-20 제조사의 노스롭하의 로비스트였다. 그렇죠. 그 로비스트로 상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린다 김이 본인은 여기에 자기가 관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막 하기는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수사 기록에 없어요. 예, 린다 김 없으니까. 이름은 예. 없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박종규가 F-20의 샤크 전투기 네. 이것을 도입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 F-20의 제조사 미국 노드롭사 회장 토머스 존스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냈냐면 F-20 도입 계획은 고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거듭된 다짐을 받았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폭로가 되는데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노드롭사는 박종규 씨에게 625만 달러의 판매 촉진비를 지불했고 F-20 200대 한국 판매가 성사되면 5,500만 달러의 커미션을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보다. 이게 방산 비리인 거죠. 그렇죠. 이게 방산 비리죠. 그러니까 박종규 그 전직이지만 청와대 어쨌든, 경호실장 했죠. 예, 네. 전두환 당시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었고 그렇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커미션을 먹고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성능이 좋지 않은 비행기를 들여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투기. F-20 전투기의 문제였냐면요. 당시에 1980년입니다. 경쟁 기종이 F-16, F-18이었는데 F-16은 17개국에 판매됐고요. 네. F-18은 3개국에 판매됐는데 F-20을 구입한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안 좋아야 안 샀겠지. 그렇죠. 좋지 않으니까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F-20을 사려고 그걸 박종규가 5,500만 달러 받아가면서 돈 받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결국 우리가 F-20 사는 것을 중단됐냐 하면 이 F-20이 1984년 10월에 김인기 공군참모총장, 네.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 한미 관계자 1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시험 비행 중 논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죠. 웃으면 안 되는데. 조종사 네. 사망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85년 에어쇼에서 또 추락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비행 도중 비행기가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F-20 구매 의사를 연기시켰고요. 그렇습니다만 로드롭과 박종규는 계속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85년 5월에 전두환이 방미했었는데 그때 하와이 힐튼 호텔에서 로드롭사의 존스 회장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구입 대가로 800만 달러를 요구했다. 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게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두환은 뭐랬냐면 네. 만난 곳은 맞지만 돈은 요구하지 않았어! 이렇게 예. 어디서 많이 듣던 해명이죠.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네. 확인된 건 모르겠습니다. 누가 말이 사실인지. 확인이 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래서 이 개발이 취소됐고 우리는 F-20을 들여오는 것을 멈췄죠. 그렇죠. 지금 우리 주요 전투기 F-16이죠, 사실은. 네. 네. 멈췄는데 어쨌든 노드롭사는 거액의 로비 자금을 쓰고도 단 한 대도 팔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을 물어서 관련된 이사 3명을 해임시켰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노드롭은 어쨌든 로비 자금을 썼거든요. 5,500만 달러 썼으니까. 아니 5,500만 달러는 최종이었고 최종이고. 예. 판매 촉진비가 한 600만 그렇죠. 달러였으니까 그것을 어쨌든 박종규는 받았습니다. 이건 확인됐던 것이죠. 그래서 로드롭사가 나중에 박종규 사망하고 나서 박종규 씨 와이프한테 소송 그렇죠. 소송해서 네. 환불 돈 다시 돌려달라고. 근데 뭐 그건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것이고 맞습니다. 린다 김은 본인 주장은 사실 내가
박종기 씨랑 로드롭을 연결시켜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건 역시 그거는 뭐 확인되지 나이 때도 그렇고 좀 린다 김은 90년 후반 정도에 많이 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20년 전에 활동을 했을까 싶은 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백두 금강 정찰기 도입 사업 비리. 그렇죠. 요때 했죠. 요때 린다 김이 이제 백두 금강 사업 할 때 린다 김이 했었고 이게 무인 항공기 구매 사업인데 이때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 2년도 선고를 받았었고요. 이 뭐 유명한 사건들이 율곡 비리 사건도 있었죠. 1993년 사건인데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 사건인데 이상구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전력 현대 사업 이른바 율곡 사업을 한다면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도 사실 방산 비리 중에 하나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속 있어 왔어요. 네. 2014년에 통영함 납품 비리까지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 그 수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지검장이 처음으로 하는 수사잖아요. 네. 뭔가 밝혀낼 것만 같은. 윤석열 지검장이 불독입니다. 잡으면 안 놓칩니다. 아마 윤석열 지검장이 지금 국정농단 사건도 할 거 공소유지한테 가장 할 거고 네. 지금 이 사건도 제가 봤을 때는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전격적이고 아주 포괄적이거든요. 많은 자료들을 좀 확보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 확보를 하면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카이 가서 수리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 걸 맞는데 부산물이 생겨요. 또 다른 문제점들도 발견할 그럴 수가 수 있거든요.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국민으로서는 기대를 하는 네, 게 네. 왜냐하면 방산 비리는 이렇게 안 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끊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이게 좀 가슴 아팠던 소위 어떻게 보면 정치계 소식인데 네. 그 국방부 장관 임명하면서 야당이 안 된다. 막마해야 된다. 많이 주장 펼쳤잖아요. 근데 네. 그 정부 여당 일각에서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별 출신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혹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얘기가 나와요.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그건 이제 우리 위장 전입이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도 군인들 혹은 뭐 이렇게 방산에 관련된 거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는 우리가 파헤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큰 종양은 좀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큰 종양은 그래서 이제 송 장관이 그 역할을 좀 앞으로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들이 있어도 장관이 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린다김 얘기했습니다만 린다김도 백두 사업할 때 나중에 다 밝혀졌잖아요. 네. 무슨 현직 장관, 국회의원, 뭐 군 장성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뭐 연애 편지 쓰고 이게 다 치부로 드러나서 얼마나 우리가 망신스러웠습니까? 근데 그걸 또 우리 세금으로 만든 이 방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기본으로 깔고 그런 짓을 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건데 이번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우리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시작할 때부터 지금 진행된 걸 봤을 때는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도 진행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연말 정도 됐을 때 또 국민들은 또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실망이 나중에 기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우리 이동희 작가 말한 것처럼 환부는 도려내야 되고요. 그 안에 수술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큰 덩어리는 좀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수리온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전문적이고 우리도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한데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이 그래야지만이 국가의 백년대계가 완성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네. 제가 90년대 후반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군대 갈 때 6.25 때 쓰던 수통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로요. 맞아요. 네. 제작 연도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녹물 안 나와요? 그게 못 먹죠, 냄새나서. 그리고 그 헬멧도 네. 그 하이바라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쓰잖아요. 가짜, 예, 하이바. 근데 철모 썼다니까요. 없어가지고. 진짜 철모. 철모. 그거 이렇게 머리 쓰고 한 30분 걸어가면 두통, 자나목이 돼, 자나목이. 그러니까 우리는 또 너무 무거워서. 저는 후방에 있어서 후방은 보급 좀 느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병사들한테는 그런 걸 쓰게 하면서 이렇게 1조 2천억의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갖고 좋은 비행기, 좋은 헬기 만들으라고 국민 세금을 들어놨더니 이렇게 부실 덩어리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다 자기들은 뒤에서 돈잔치를 했을 의혹성이 있다고 하면 이 자체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사랑받는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속상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저도 군에 오래 있었고 장교 생활을 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방독면 같은 경우도 기능이 되는지도 의문인 그런 방독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군대가 사랑받으려 그러면 뭐 국가가 또 사랑받는 부분인데 정말 깨끗해야 되고 그 돈이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적절하게 써야 되고 합당하게 써야지만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대한민국 남성들이 다 군대 가고 아들들도 또 군대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국민에 대해 맡겨진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국가는 국가에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보호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재산을 자기들 몰래 빼돌리거나 혹은 지켜야 할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나마 나중에 오히려 그게 분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뿌리 뽑을 건 뿌리 뽑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한테는 그 합당한 또 처벌을 벌을 주고. 해야죠. 처벌해야 그렇죠?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강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한민국 군대로 네. 다시 태어났으면. 뭐 저도 뭐 군 법무관을 했었고 방위사업청 관련된 일도 조금 했었었는데 아 그래요? 뭐 아니요. 연관된 거 아니야? 아니요. 아우 세게 안 하는데 그래서? 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럴 정도로 그냥 예, 우리가 계약 업무 같은 걸 합니다. 무기 사오는 계약 업무를 하는 것들을 옆에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책임감을 있고 군인들도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그러면요. 임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박준 변호사 군 네. 법무관 시절에 네. 이렇게 군대 비리, 뭐 뇌물 받거나 횡령하거나 네. 이런 걸로 재판 해보신 적 몇 번 있습니까? 했었죠. 예. 재판을 뭐 횡령 사건이나 특히 뇌물 사건들 또 군사 보호구역 사건들 많이 하는데 이 장교가 그런 것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처벌 수위가 또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 그래요? 사실은. 그건 예. 문제인데 처벌수가 높아야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처벌을 제가 다 하기는 못했지만 예. 요번에 이제 방산비리 수사를 하면서는 뭐 했는데 또 일부 무죄가 좀 많이 나서 예. 군 검찰에 또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뭐 듣고 계신 여러분도 다 저희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 비슷하지 않을까. 또 알겠습니다. 자, 방산비리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솔직히 방산비리 얘기하니까 화가 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이 사실 좀 유쾌하고 상쾌하고 발랄해야 되는데.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못 하니까 진행이 안 돼요, 제가. 정말 방송이다 빨리 보니까 팟캐 버전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예, 아니 뭐 굳이 빨리 넘어갈 필요는 없는데 화가 나는데 얘기를 또 그렇게 못 하니까 좀 답답함이 있네요. 저는 이게 매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새 정권 들어서면 무조건 시작하는 게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이번에는 좀 바로 잡아서 방산에 관한 걱정은 국민들이 안 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홍 기자가 지적한 대로 뭐 늘 하던 거 또 하네. 정권 맞아요. 초기니까. 네.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런 소리 듣습니다. 네. 확실하게 하고. 그럼 이참에 사실은 국가기관 혹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걸 감시하고 비판하고 막으라고 언론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또 감사원이 있고 그런 걸 수사하라고 검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게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만 제대로 길을 바로 잡아서 가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적폐스럽게 안 하니까 부끄럽습니다. 예, 꼭 제대로 처리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자, 그럼 이것으로 수리온 그리고 뿌리 깊은 방산 비리 마치고요. 방산 비리 관련된 노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네. 예, 이따 들어보셔야 합니다. 궁금하네. 예, 수리온과 관련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우리는 마칠 텐데요. 네. 여러분께서 지금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를 듣고 계신데 시사 안드로메다는 라디오 버전, 팟캐스트 버전 별도로 제작됩니다. 라디오 버전은 우리 노래 끝나면서 끝이 나고요. 팟캐스트 버전은 노래 끝나고 계속됩니다. 아하. 이거를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고요. 바이브의 수리야. 나는 수리온, 너도 수리온. 이거네요. 네. 노래 들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수리야. 나는 술이야